이번 영상에서는 문제 해결 방법론 중 문제의 정해 단계에서 정의된 핵심 문제를 이슈 형태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짜로 풀어야 할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리해야 하며 이때 활용하는 SCQ 프레임워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문제가 정의가 되면 정의된 핵심 문제를 가급적 이슈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핵심 문제를 이슈 형태로 전환하는 문제의 이슈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이슈화란 정의된 문제를 yes 또는 no 형태로 답변할 수 있는 형태, 즉 문제를 조금 더 풀기 쉬운 형태로 바꿔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시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A 제품의 재고 수준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즉 A 제품의 적정 재고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 문제를 이슈 형태로 전환하면 라는 A 제품의 현 재고 수준을 낮춰야 하는가? 라는 문제로 전환이 되는데요. 어떤가요? 원래의 질문보다는 이슈 형태로 전환한 질문을 푸는 것이 훨씬 더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이 명확해지고 문제를 풀기도 쉬워지죠. 그런데 모든 문제들이 문제의 정해 과정에서 이슈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슈화를 시킬 수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핵심 문제를 이슈 형태로 전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yes 또는 no로 답변 가능한 이슈 형태로 핵심 문제를 분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수익 하락의 원인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의 경우 이 질문을 바로 이슈 형태로 전환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회사 수익 하락의 원인이 매출이 부진해서인가와 비용이 증가해서인가로 분해하면 각각의 질문에 대해 yes 또는 no로 답변 가능한 이슈 형태가 됩니다. 이처럼 질문들을 분해하고 각각의 분해된 질문들을 풀면 회사 수익 하락의 원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앞서 이처럼 핵심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이슈 형태로 전환했을 경우 좋은 점은 문제를 야기하거나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되는 핵심 요소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며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여 향후 분석 단계에서 세부 이슈로의 분해 작업이 용이해진다는 겁니다. 핵심 문제의 이슈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예시들을 준비했습니다. 각각의 예시들이 핵심 문제를 이슈 형태로 적절하게 전환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 정의 시 핵심 문제를 이슈 형태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문제 해결 방법론에 대한 영상은 계속 이어집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